안녕하세요. 지루를 부탁해 임상심리사 이선생입니다. 지금 어떤 과가 유행한다고, 유망하다고 해도 그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또 지금은 별로라도 10년 후에 정책이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도전하고 안 되면 또 다른 것에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저는 주로 내신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실상 인서울대학교 진학도 힘든 중하위권 친구들이 취업은 또 대기업, 공기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시잖아요. 스카이 출신도 대기업, 공기업 취업 힘든 거.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꼭 이런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있어요. 그 업종은 시장이 안 좋다던데요. 취업이 어렵다는데요. 비전이 없다는데요. 답답한 게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물론 더 안정적이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취업 잘 되는 분야를 찾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곳이 별로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엄청나겠죠. 대한민국에서는 무한 경쟁은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하지만 그 업종에서 더 좋은 곳으로의 이직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최대한 기술을 배워서 독립할 수 있거나 특이한 전공을 갖고 경력직으로 우회해서라도 최대한 틈새 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게 제 상담 방침입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삼성 계열사에 경력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애초에 학벌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직운이 닿은 거죠. 현실적으로 어느 업계든 우리나라에서는 취업 상황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 그곳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어느 업계든 다 어렵습니다. 다 레드오션이에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무조건 내년은 더 힘들다고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돈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신기합니다. 세상에는 소위 개꿀 업종이란 건 없어요. 다만 나의 성향과 잘 맞는 곳에서 일하느냐, 못하느냐가 갈리는 거죠. 어떤 직장은 누군가에게는 최악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일이 자신의 적성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회복지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때는 워낙 급여가 낮아서 그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회복지사 한다는 후배들이 있으면 대부분 하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별로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별로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 후배들 보면 복지사들끼리 결혼해서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돈을 엄청 대박으로 벌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잘 삽니다. 그 일이 적성에 잘 맞는 사람은 만족하는 거고 아니면 다른 일을 찾는 거죠. 저처럼요. 세계적으로 히트한 아이돌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BTS, 블랙핑크 같은. 그런데 아이돌 지망생이 모두 BTS나 블랙핑크처럼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이돌 그룹이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는 정도의 성공을 거둘 확률은 거의 0.1%에 수렴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연습생들이 학교도 그만두면서 열 몇 시간씩 춤, 노래, 작사, 작곡에 몰두하죠. 이미 아이돌파는 레드오션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걸 꼭 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 안 돼도 자기가 다른 길을 찾던, 진학을 하던,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걸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깡다구가 있어야죠. 전공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적성을 빠르게 알게 된다면 그나마 자신이 잘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진로 심리 검사를 하는 거고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 IMF가 터지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때 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는 서울대 교육과를 나왔지만 같은 학교 동기들이 지금 대기업 부장들로 있다고. 이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는 박봉의 선생님이라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셨던 게 기억나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에 IMF가 터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 선생님 친구분들은 다 직장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철박통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까지 하시고 정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IMF 이후로 지난 20여 년간 교사나 공무원이 최고의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4대, 교대 경쟁률 엄청 났고요. 입결도 높았어요. 임용고시는 물론 지금도 헬이지만 그때도 난리 났었죠. 그리고 공시 준비하는 고시낭인 문제도 많았어요. 제 친구도 군대 다녀와서 복학하고 7년을 공시에 매달렸는데 결국 공무원이 못 됐어요. 뭐 지금은 적성에 맞는 다른 일 하면서 잘 살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또 요즘은 어떤가요? 공무원이 박봉이라는 인식 때문에 경쟁률이 또 낮아지고 있지 않아요? 퇴사하는 MZ세대 공무원도 많고요. 그렇게 사회 상황에 따라서 직업의 선호도도 변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자신의 적성과 재능, 능력에 세상의 운이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은 학과 졸업생이 100명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20년 후에 모두 똑같이 살지는 않아요. 제 생명과학과 동기들만 봐도 전부 다 다른 업종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식품 대기업에서 일하고, 어떤 친구는 병원 임상연구원이고, 또 다른 친구는 제약회사 영업직이고, 또 다른 친구는 고속버스회사 전산직, 또 저 같은 경우는 임상심리사 등등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각자가 가진 역량과 경력,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각자의 운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자신에게 어떤 기회나 꽃길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돼요. 또 어떤 업종이 유망하다고 해서 그곳으로 몰려갈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핫하다는 업종의 학과로 진학한다고 해도 몇 년 후 졸업할 때 시장은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 능력과 인간관계, 그리고 운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립니다. 결국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사르트르가 말했어요.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 삶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단순하게 유망한 학과 하나로 인생이 결정나지 않아요. 아무리 의치한 약수, 건판변이 된다고 해도 그 와중에 또 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인생 진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30대, 40대, 50대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에게 잘 맞는 분야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운이 닿아서 좋은 자리에, 좋은 곳에 이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방향은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의 적성에 잘 맞고 원하는 걸 하세요. 오래 일할 수 있는 거요. 그게 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로를 부탁해 이 선생은 앞으로도 여러분 자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